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누가 뭐래도 전세계 돈줄 공급책 자넷 앨런 어제는 암호화폐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그녀는 또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다른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IMF 총재도 비슷한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금지가 아닌 규제. 제가 지금 가장 경이로운 건 딴 게 아니라 자넷 앨런이나 IMF 총재가 암호화폐를 언급한다는 그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전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죠. 신경도 쓰지 않았고 그냥 그러다 말겠지, 저러다가 사라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판이 바뀌었다고 해야 할까요? 붕어빵 기계에 붕어빵을 굽고 있는데 안 구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워졌어. 그래서 지금 뒤쪽을 굽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돈에 관해서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정책 입안자들이 암호화폐를 이제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저로서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코인이 왜 이렇게 오르지 않아요? $10,000 간다며, 10,000원만 가도 좋겠다 이런 말들 하시지만 저 때는 다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잠도 못 자고 계속해서 차트를 보고, 그리고 전세계 뉴스에 집중을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기다렸던 때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간까지 뭐 XRP가 됐던 비트코인이 됐던 이더리움이 됐던 어떻게 쓰이느냐, 어떤 형태로 변하느냐, 인류와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공존을 하느냐 아니면 떴다방이냐,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와 기다리지 못하는 자의 차이겠죠. 결국 제 영상의 찌지는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었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는, 어쩌면 인류에게 가장 큰 금융 자산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점에 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든지 시작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여러 번 영상 속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시작하지 않을 수 있다. 굉장히 극과 극이죠. 그런데 이제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시작만 하면은 어쨌든 여러분들은 초기 시장을 선점하는 투자자가 되겠죠. 1년여가 넘게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1년여 동안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제 영상 그리고 다른 영상을 통해서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뭔지를 이해를 했고, 조금은 세계 경제를 이해했고, 달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하셨고, 만약 하락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려고 했을까요? 절대 알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떡락이라는 기쁨을 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그냥 어둠 속을 헤매고 다녔겠죠. 그리고 상승을 하긴 했겠지만 결국 또 꼬꾸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원한 자산이 될 수는 없죠. 어쨌든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커져 나가고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을 원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 틀이 마련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거죠. 그런데 분명히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번절이 오면 이제 던져야 되겠다. 이 시장은 쳐다보기도 싫다. 너무나 치욕적이었다. 내 자신이 너무나 싫었다. 공포스러웠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개개인이 갖고 있는 투자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떠나시는 분, 그리고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조금이나마 더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한 분이라도 제 영상을 통해서 작게는 뭐 2, 3년, 1년, 장기적으로는 또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제 나름대로 드린다고 노력은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뭐 그 안에 있는 진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장의 형태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자넷 앨런이 규제 프레임워크를 위해서 다른 국가와 협력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 뉴스가 올 한 해 가장 큰 화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작년 영상에서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던 게 2022년은 암호화폐 규제의 한 해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규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특별한 틀은 마련되지 않았고, 어쨌든
2023년 이제 전세계 모든 정책 위반자들이 돈줄을 쥐고 있는 애들이 쎄쎄쎄를 하면서 암호화폐를 금융 생태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인정한다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암호화폐를 바라볼까요? 충분히 그들 또한 긍정적인 시선으로 아직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은 그들에게는 암호화폐 시장은 신기루일 수도 있고, 그리고 충분히 그들 또한 그들이 암호화폐의 프론티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분들보다는 암호화폐를 먼저 이해했고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고 이름이 이뻐서 가격이 싸서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무심결에 투자를 했지만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진정한 암호화폐의 승자가 어떤 코인인가를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살아남을 코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단언컨대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똥코인은 잘 보지 않을 거예요. 결국 그들이 선택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시총이겠죠. 시총. 안전함을 원한다. 안정성을 찾는다. 첫 번째 기준은 어떤 코인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가를 주시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 시총 10위 안의 코인들, XRP, ADA, 그리고 파이낸스 코인, 도지코인, 이더리움, 폴리곤, 솔라나, 볼카닷 아직 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까지 비트코인 25,000불은 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영상을 만드는 시간이 오후 5시 반입니다. 근데 아직 가진 않았어요. 시간이 좀 촉박하죠. 6시간 정도 남았지만 좀 더 지켜보면 되겠죠. 업비트를 보시게 되면 조금은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방금 이야기 드렸던 그런 시총 10위 안에 있는 코인들이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돈을 거래들이 지금 세력들이 모으고 있다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제 보기에는 이제 잡코인들을 통해서 수익을 냈던 돈으로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들어오려고 슬슬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넷 앨런 암호화폐 총책 돈줄, 이 여성분은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다른 국가와 협력을 할까요? 아니면 자넷 앨런이 명령을 할까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니들은 우리를 따라라.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크립토커런시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어느 정도 아주 조금 예측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측하기가 약간 힘들 수도 있겠죠. 제가 한때는 그런 데이터를 빼놓은 적이 있어요. 초기에 상승할 코인,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조금 상용화가 될 때, 암호화폐가 상용화가 될 때 그때쯤 상승할 수 있는 코인, 그리고 뭐 그 사이에서 장투로 갖고 갈 코인, 시간에 맞춰서 던져야 될 코인, 이런 분류들을 했었고 지금도 조금씩 그 내용들은 메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펄카닷, 그리고 체인링크, 오브스, 이런 코인들은 분명히 암호화폐 초기 시장에서는 떡상을 할 수 있는 코인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 또한 특정 암호화폐로 편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합니다. 98%, 99%의 코인이 사라진다. 그리고 어쩌면 20개 정도의 암호화폐가 인류에게 쓰일 것이다. 그 외 여러 코인들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수많은 코인들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코인으로 유입이 된다는 표현도 맞을 수 있겠죠. 지금 온라인 마켓 형태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기 시장에서는 그릇 파는 곳, 신발 파는 곳, 옷 파는 곳 다 따로따로였죠. 그런데 지금은 플랫폼 마켓 안으로 모두가 들어와 있죠. 백화점에 가서 여러 가지 브랜드의 여러 형태의 옷들을 보는 걸 원하죠. 그 안에서 모든 쇼핑을 하길 원하죠.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그런 형태로 변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놈이 진가인지 모르니까 이놈 저놈 기어 나와서 이 일 하겠다 저 일 하겠다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소비자를 현혹해서 그런 코인들이 깔려 있다는 거죠. 크립토의 미래, 결국 융복합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코인, 아니면 플랫폼 마켓 코인. 그리고 이 크립트뉴스닷컴에서는 3개의 코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폴리곤, 그리고 리플, 그리고 어반 프로토콜. 어반 프로토콜은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 가능한 NFT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현재 암호화폐 세계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죠. 이런 코인들도 결국은 초기 시장에서는 성장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특정 코인으로 합류할 수 있다. 기술력은 좋지만 인프라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역할을 하는 코인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리고 폴리곤은 이더리움 및 그리고 이더리움과 함께 작동할 수 있는 코인들의 연결, 그리고 그 코인들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XRP 레저의 사이드 체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특정 코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줄 수 있다. 전투기가 하늘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름이 떨어졌다. 그러면 공중에서 직접 기름을 주유해줄 수 있는 공중급유기가 가면은 전투를 계속할 수 있겠죠. 폴리곤은 한마디로 그런 공중급유기 역할을 할 수 있다. 리플 XRP 사이드 체인이 하는 일과 거의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폴리곤은 탈중앙화 금융, NFT 환경, 비용을 낮춘다. 그리고 폴리곤은 보안 및 확장성도 업그레이드를 해준다. 거래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폴리곤 또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XRP 리플은 빠르고 안전한 국경 간 지불을 가능하게 하는 암호화폐이다.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충분히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리플은 글로벌 트랜잭션을 보다 쉽게 접근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수한 기술과 주요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은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인프라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폴리곤 매틱 그리고 오번 프로토콜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인프라를 XRP는 지금 구축을 해나갔고,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네임밸류, 브랜드의 이미지 엄청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결국 운동화하면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찾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리플은 가장 비용 효율적인 암호화폐 중 하나이다. 수많은 실제 응용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중장기적 전략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결국은 전 세계에 깔려있는 파트너십이 리플의 성장을 아주 밝게 하고 있다. 폴리곤이 하는 일은 오번 프로토콜이 못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번 프로토콜이 하는 일을 폴리곤이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XRP는 폴리곤이 하는 일 그리고 오번 프로토콜이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코인에서 하나의 코인을 투자하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큰 우두머리를 꼽겠죠. 그리고 폴리곤 오번 프로토콜은 초기 시장에는 성장할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정도의 기술력, 그 정도의 인프라, 그 정도 가지고는 계속해서 폴리곤이란 이름을 가지고 오번 프로토콜이란 이름을 가지고 성장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어쨌든 99.8% 정도의 암호화폐는 사라질 걸로 예측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코인베이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20%가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 며칠 전에 5,200만 명의 미국인이 암호화폐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데이터가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홀더들의 지갑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인구가 3억 4천만 명 정도 되니까 20%면 6,400만 명의 미국 인구 암호화폐를 갖고 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꽤 고소득자 그리고 스마트한 두뇌를 움직이는 인구가 암호화폐를 홀드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암호화폐를 없앤다고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6,400만 명이 암호화폐를 갖고 있다. 한마디로 6,400만 명의 유권자라고 봐도 되겠죠. 암호화폐 소유는 특히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높다. Z세대의 36%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의 30%가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Z세대 같은 경우는 1990년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을 접한 세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그리고 이들은 특징이 있죠. 특징이. 저도 약간 이분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어쩔 때는 굉장히 거부감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1970년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꼰대 느낌이 있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게 행동이든 말이든 튀어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들 세대의 특징은, 제가 특징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특징을 이해하다 보면 이들이 왜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를 접한 세대,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보다는 디지털을 믿는 세대.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이 느끼는
약간의 융통성이 없는 세대, 시장에 가서 돈을 깎는 어머니를 이해 못하는 세대. 이들은 불편한 저녁 약속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근데 안 그러죠. 저녁 한번 먹자, 술 한번 먹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SNS가 가장 중요한 놀이터죠. 그들이 먹는 브런치는 맛이 있어서 먹기보다는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맥주보다는 포도주, 그리고 불필요한 격식은 노. 극장에 가지 않는다. 내 집 장만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가장 좀 안타깝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성과의 교제를 그렇게 즐기지 않는다. 성관계 횟수가 현격히 줄었다가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디지털적이죠. 과연 이들이 경제의 주체가 됐을 때 실물의 금을 선호할까요? 디지털 안에서의 금을 더 선호하게 될까요? 모든 교육을 컴퓨터를 보면서 했던 이들이 과연 가까운 미래 어떤 거에 대한 가치를 가장 크게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인들은 현재의 금융 시스템보다 암호화폐를 선호한다. 미국인의 20%가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암호화폐를 미래로 본다. 왜 제가 자꾸 XRP 소송을 악재가 아닌 호재라고 표현을 하는지 조금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국 정부는 이들을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성장시키고 메이드 인 USA XRP를 사용하게 할 겁니다. 그게 뭐 지금까지 미국이 보인 그들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그래야만 하는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